안녕하십니까. 박남규의 특별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2017년 12월 24일 일요일 경마입니다. 12개 경주가 펼쳐집니다. 평상시보다 1개 경주가 늘어났어요. 다음 주에 서울 경마장이 휴장이 들어가기 때문에 1개 경주 확대 편성이 됐고, 대신 이제 일요일 날은 부산 교체 경주가 6개 경주에서 5개 경주를 1 경주 줄었죠. 어쨌든 뭐 이번 주가 서울 경마장 2017년 마지막 경마 주간이기 때문에 역시 뭐 혼전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늘 추천 경주는 5경주, 7경주, 11경주, 5경주, 7경주, 11경주가 추천 경주입니다. 팬 여러분의 많은 사랑과 관심 당부드리면서 1경주부터 진행을 하겠습니다. 국산마 6군의 1000m 레이스입니다. 외곽에 12번마 스탈링 중심으로 배당판이 돌아갑니다. 10번마 오렌지 삭스, 11번마 아름다운 천사, 또 9번 메리 화이트, 안쪽에 4번마 통합시대, 이런 말이 팔리는데요. 어쨌든 12번 스탈링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는 사실 컨디션이 이렇게 베스트에는 조금 못 미쳤던 그런 맛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막판까지 좀 버텨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죠. 어쨌든 다시 한번 선행이 가능한 조건이고, 따라가도 경쟁력은 가지고 있어요. 이 마필도 앞으로 보여줄 걸음의 여력은 좀 있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스털링은 선전이 가능한 그런 상황이지 않나 보이시고요. 뭐 메리 화이트, 오렌지 삭스, 아름다운 천사 나름대로 다 경쟁력은 가지고 있는 마필이고, 나름대로 지난번에 다 가능성을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일단 걸음의 늘어난 속도나 혈등적 기대치를 감안해 본다면 메리 화이트, 오렌지 삭스, 아름다운 천사 이런 마필을 믿고 가기에는 조금 부족한 측면이 있어요. 대안의 마필은 역시 안쪽에 4번마 통합시대입니다. 데뷔전을 갖는 그런 마필인데, 이 마필도 뭐 스피드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안쪽 게이트에서 지금 인기 마필들이 다 외곽으로 지금 몰려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안쪽 게이트에서 선입권에서 체력의 전개까지도 가능한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혈전적 기대치도 굉장히 높은 마필이에요. 조기 완성형이기 때문에 경구 적응 자체가 굉장히 빠른 마필이라는 점에서는 편성이 데뷔전치고는 강하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능력 발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 마필입니다. 따라서 4번 통합시대 이번 경주 가장 관심이 가는 보병권에 있는 마필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2경주 국산마 6군 1000m 레이스입니다. 3번마 갤럭시 파워 중심으로 배드판에 들어갑니다. 6번마 제왕의 별, 5번마 불의 속도, 7번마 라운제왕, 10번마 빅선더. 편성이 굉장히 빡빡해요. 그 토요일날 신마 경주랑은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다 나름대로 지금 언급해드린 인기 만필들이 잠재력은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3번마 갤럭시 파워는 안쪽 게이트에서 선행이 가능하죠. 지난번에 선행을 가서 비록 준우승에 머물긴 했습니다만 뛰면 뛸수록 걸음은 더 나올 수 있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갤럭시 파워는 뭐 편성이 좀 강하긴 합니다만 기본 사이즈가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역시 선전이 기대가 되고, 이게 지금 뭐 갤럭시 파워를 인정하고 가는 순간에는 이게 여러 번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죠. 불의 속도, 제왕의 별, 라운제왕, 빅선더. 역시 관심이 가는 마필은 6번마 제왕의 별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제왕의 별 같은 경우도 비록 뭐 주행 검사를 2번 만에 통과를 하긴 했습니다만 혈전적 기대치는 굉장히 높은 마필입니다. 스피드도 있고 뚝심도 가지고 있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역시 초반부터 선두권 공략도 충분히 가능하고, 선행권에 따라가면서도 역시 막판 한 발을 더 쓸 수 있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어쨌든 3번, 6번이 대끼리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는 레이스인데 대끼리 가능성을 배제를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뭐 현장에서 컨디션의 변화를 보고 기본적으로 다른 마필도 잠재력이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3번, 6번을 기본 막건으로 공략을 해야 되는 레이스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3경주 국산마 6군 1300m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10번마 정동지전 중심으로 배드판이 돌아갑니다. 안쪽에 1마 K1, 3번 라운돌풍, 7번마 맞잡은 손, 또 12번 마승리. 어쨌든 10번마 정동지조는 뭐 이번 경주에서는 충마로 인정이 되는 그런 마필입니다. 계속해서 지금 경주를 거듭하면서 걸음이 굉장히 늘어나고 컨디션이 좋아지고 있는 그런 과정이에요. 편성도 이번 경주 강하지 않고 1300이라는 경주거리도 유리하죠. 지난번 불량주로에서도 입장을 지켜냈는데
뭐 정상적인 주로라면 좀 더 위력적인 뚝심을 발휘할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정동 지지는 인정을 하고 가고, 후자권에서는 뭐 고만고만하게 팔립니다. 이게 지금 뭐 정동 지지를 인정하고 가는 순간에는 여러 번 갈 수 있는 그런 경주가 아니죠. 좀 더 압축된 그런 승부를 해야 되는데, 저는 3번만 라운드풍을 권해드리고 싶어요. 라운드풍 같은 경우는 데뷔 이후에 뭐 이렇다 할 전력을 아직까지는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마필인데, 혈통적으로 워낙에 또 힘이 늦게 차는 스타일입니다. 스피드보다는 좀 힘으로 레이스를 뛰는 그런 마필인데, 그동안 1000m에서는 뭐 힘도 차지는 못했고, 또 빠른 페이스에서는 좀 따라가기 급했던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1300이라면 충분히 그 힘을 몰아쓸 수 있는 그런 마필이고, 뭐 레이스 흐름이 빠르지 않기 때문에 3번 게이트에서 기습적인 선행도 가능하고, 아니면 선입권에서 최적의 전개도 가능한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컨디션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고, 1300으로 늘어난 경주거리도 유리한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뭐 액면 쪽으로는 이렇다 할 전력을 구사하지 못하고 있지만 1300이라는 경주거리를 감안해 본다면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마필이에요. 따라서 10번, 3번 막권을 기본 막권으로 권해드리고 싶은 레이스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4경주 국산마 5군 1300m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3번마 금순유 중심으로 배당판이 돌아갑니다. 10번마 스피드 청룡, 12번 승리시대, 5번마 퍼펙트 삭스, 1번 참빛. 경주 내용은 뭐 혼전도가 굉장히 극심한 그런 상황이에요. 물론 금순유란 마필이 보여줄 흐름의 여력은 좀 더 있는 마필은 맞아요. 그렇지만 역시 승급전 치고는 편성이 너무 빡빡한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금순유도 장담을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빠져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에이스고, 10번 스피드 청룡이 지난번 1700에서 역시 뭐 인기 1위를 기록했지만 역시 1700은 안 되는 마필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졸전을 펼쳤습니다만, 1300으로 내려온 조건이라면 스피드 청룡에게도 기회가 올 수 있는 그런 조건이고, 승리시대도 역시 뭐 보여줄 흐름의 여력은 더 있는 마필이죠. 뭐 뚝심도 있고, 지난번에 인기 1위를 기록하고 아쉽게 3차기에 머물긴 했지만 페루비치 기수가 뭐 두 번째 기승이라는 점에서는 뭐 지난번보다는 역시 좀 더 나은 전력을 구사할 수 있죠. 따라서 이게 금순유를 빼고 10번, 12번 막군도 상당히 좀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그런 에이스고, 6번마 스트롱맨도 무시 못합니다. 지난번 승급전에서 뭐 후미권에서 밋밋하게 레이스를 풀어나갔었던 그런 마필인데, 스트롱맨이라는 마필도 힘이 굉장히 좋은 마필이에요. 따라서 뭐 앞선이 좀 지저분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죠. 그랬을 경우에는 따라가는 스트롱맨도 막판 한 발이 가능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배당판은 금순유가 주도하긴 하겠습니다만, 워낙에 승급자 치고는 빡빡하기 때문에 6번만 스트롱맨, 10번만 스피드 청룡, 또 외곽의 12번 승리시대, 이런 마필들에게도 얼마든지 입상의 기회가 올 수 있는 레이스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5경주 혼합 4군 1300m 경주입니다. 오늘 첫 번째 박랑규의 추천 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도 1300이라는 경주거리가 큰 변수로 적용할 수밖에 없어요. 배당판은 8번만 토스코 노바켓이 배당판을 주도하겠습니다만, 저는 뭐 토스코 노바켓을 세게 보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는 레이스예요. 요거는 뒤로 돌려놓고 가겠습니다. 물론 이제 액면적으로는 뭐 10월달에 입장을 했고 지난번에 4착인데 경주 거리가 1300이라는 점에서는 메리트가 좀 떨어집니다. 이게 그렇다고 해서 토스코 노바켓이 능력적인 측면에서 타 마필을 압도하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마필도 아니라는 점. 1300이라면 뭐 토스코 노바켓을 굳이 인정하고 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아니에요. 오히려 요건 뒤로 돌려놓고 복병을 위주로 해서 배당을 노리고 갈 수 있는 그런 에이스인데, 컨디션이 좋아진 마필도 있고 또 1300이라는 경주거리가 상대적으로 유리한 부분이 있어요. 따라서 뭐 이번 경주도 편성이 이렇게 강한 편성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인기마들의 전력이라는 것이 상대적으로 조금 나아 보여요. 액면적으로. 그렇지만 디테일하게 한 걸음 더 들어가서 보면 불안한 인기 마필들이 뭐 토스코 노바켓뿐만 아니에요. 따라서 이번 경주는 뭐 복병에도 역시 기회가 충분히 올 수 있는 그런 레이스이기 때문에 역시 복병을 노리고 가면서 주력 막권은 복대부 막권을
과감하게 주력 막공으로 노려가는 오늘 첫 번째 승부 경주입니다. 많은 관심과 승부, 관심 당부드리겠습니다. 6경주 국산마 5군 1700m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도 뭐 혼전도 굉장히 높아요. 1700이라는 경주거리를 감안해 본다면 3번마 불의의 명곡, 2번마 장산제국, 1번마 어린 왕자, 12번 사커글로리, 또 1번 스마트 캠프 이런 마필이 팔리는데 불의의 명곡 같은 경우도 지난 8월달, 뭐 9월달 1700에서 입상을 해냈었던 그런 마필이에요. 한 번은 선행, 한 번은 추입으로. 그렇지만 최근에 열심히 타면서도 걸음이 안 나오고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따라서 불의의 명곡도 장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죠. 이번만 장산제국이 8주만에 나왔는데 지난번에 사실 컨디션이 안 좋았던 그런 마필입니다. 이번 경주는 8주만에 나왔지만 컨디션은 지난번보다 확연히 좋아요. 그리고 1700이라는 경주거리도 상대적으로 워낙에 잘 어울리는 그런 마필입니다. 비록 첫 도전이긴 합니다만 1700이라면 장산제국의 능력이 좀 더 극대화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인기 마필 중에서는 장산제국이 선전이 기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비인기 마필 중에서 배당을 내줄 수 있는 마필은 7번 피닉스 아트입니다. 이 피닉스 아트 같은 경우도 지난 11월 4일날 너무 자리를 못 잡고 외곽에서 헤맸던, 그러면서 경주를 망쳐버렸던 그런 마필인데 오늘 7주 만에 나오지만 피닉스 아트는 선행까지도 가능한 조건이에요. 그리고 이 마필도 늘어난 경주거리 1700이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하는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뭐 레이스 흐름도 빠르지 않다는 점에서는 어쨌든 선두권 공략이 가능한 피닉스 아트도 1700 첫 도전이지만 늘어난 경주거리가 유리하다는 점에서 이변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배당을 내줄 수 있는 복병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칠경주 국산마 4군 1700m 경주입니다. 박남기 오늘 두 번째 추천 경주인데요. 자, 이번 경주도 뭐 혼전도가 굉장히 높은 그런 레이스죠. 뭐 인기는 1번 킹플러키, 2번마 히비키, 또 6번마 소박한 인생, 7번 탐나킹, 8번 슈퍼브로드 이런 마필이 팔립니다. 자, 이 인기 마필 외에도 입상 도전이 가능한 마필들이 많이 도사리고 있는 그런 레이스예요. 킹플러키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역시 인기 1위를 기록했던 그런 마필인데 능력 발휘가 안 되면서 3착에 머물렀고 1번 게이트라면 뭐 선행 가능성이 열려 있기 때문에 좀 더 지난번보다는 플러스 알파는 조금 있긴 합니다만, 킹플러키도 뭐 최근에 다 쥐어짰다는 것이 좀 걸리는 부분이고, 히비키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역시 대기를 팔렸던 마필인데 제가 뭐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 1700에서는 그렇게 메리트가 있는 마필이 아니에요. 따라서 당분간 그 1700에서는 좀 정체된 경주력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이 좀 문제점으로 되고 있어요. 페르비치 유스가 희생하긴 했지만 그런 측면에서 보면 뭐 1번, 2번도 다 불안한 그런 경주예요. 따라서 이런 경주 뭐 인기말을 굳이 인정을 하고 갈 수 있는 그런 레이스가 아니죠. 과감하게 배당을 노리고 가야죠. 뭐 보평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소박한 인생 같은 경우도 1700이라는 경주거리는 메리트가 현격히 떨어집니다. 이 마필도 추위 마필이긴 하지만 거리가 안 나와요. 1700이. 따라서 소박한 인생도 메리트가 떨어지고, 그렇다면 뭐 기회가 올 수 있는 보평들이 굉장히 많죠. 발톱을 지금 숨기고 있었던 마필이 컨디션이 좋아지고 한 마필들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1700이라는 경주거리의 변수를 충분히 감안해 본다면 액면은 떨어집니다만 입상이 이번 경주를 통해서 가능한 마필들이 있는 그런 애 있습니다. 그런 마필 위주로 해서 역시 주력 막권, 역시 이번 경주도 복도병 막권을 주력 막권으로 중고배당을 노리고 가는 오늘 두 번째 추천 경주입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 당부드리겠습니다. 8경주 국산마 4군 1200m 경주입니다. 1번마 문화일킹, 2번마 강대강 두 마필이 대기로 팔리는 레이스고요. 3번 스마트드림, 11번마 남천의킨, 5번마 새벽불꽃 이런 마필이 팔리는데, 문화일킹 같은 경우는 1번 게이트에서 일단 뭐 선행을 갈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죠. 따라가도 경쟁력은 나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화일킹은 어쨌든 뭐 대련은 가야 되는 마필이고, 2번마 강대강 같은 경우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봐요. 제가 10월 1일날 그 노리고 가서 입장을 차지했을 때 뭐 정계적으로도 유리했고
나름 최선의 결과를 했기 때문에 지난번에 인기 1위를 기록할 때 좀 방송을 통해 좀 불안 요소를 말씀을 드렸어요. 문제는 지난번에 진로가 막혔어요. 결승선에서. 안 막혔으면 입상을 해낼 수 있었던 조건이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시 한번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데 지난번도 레이스가 좀 잘 풀렸다고 봐요. 이게 바닥권에 있었던 꿈의 클럽이 입상을 할 정도로 앞선이 무너졌던 그런 레이스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진로가 안 막혔으면 역시 올 수는 있었긴 했습니다만 그걸 냉면 그대로 이번 경주 다 인정하기에는 편성이 굉장히 빡빡합니다. 따라서 1번, 2번의 대길이 저는 좀 위험하다. 이렇게 보여져요. 11번 남초리킨이 능력적인 측면에서는 뭐 가장 센 마필이죠. 지난번에 네 달 정도의 공백을 가지고 나오는 바람에 뭐 인기 1위를 기록했지만 아쉬움을 남겼는데 컨디션은 뭐 지난번보다 많이 좋아졌고 역시 뭐 외곽이긴 합니다만 선의권에서도 능력 발휘 가능하죠. 따라서 문화일킹 선행 가고 남천이퀸이 붙으면 이게 1번 11번으로 그냥 끝날 수도 있는 레이스예요. 따라서 강대강이 그런 측면에서는 못 올라올 가능성도 배제를 못하고 새벽 불꽃도 컨디션은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새벽 불꽃에게도 기회가 올 수 있어요. 뭐 다비드 기수의 기승인데 역시 이마필도 스타트 능력도 있고 좀 뚝심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의권에 붙여놓고 레이스를 풀어나간다면 지난번에는 너무 늦게 올라왔죠. 후미권에서. 따라서 다비드 기수가 선의권에 붙여놓는다면 새벽 불꽃에게도 기회가 올 수 있는 그런 레이스입니다. 따라서 안쪽에 1번, 2번의 대결의 승부는 위험하고 남촌의 킨, 새벽 불꽃 이런 마필들이 그나마 배당에 대한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 마필들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구경주 1200으로 펼쳐지는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 기념 특별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일본 신의 명령 중심으로 배당판이 돌아갑니다. 뭐 신의 명령은 인정이 되는 그런 마필이죠. 1200으로 줄어든 경주거리도 굉장히 유리해요. 지난번 역시 1400에서 브리더스컵 그 센 편성에서 거의 오는 분위기에서 3책에 머물렀던 것도 역시 거리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아쉬움이 좀 있는 그런 모습인데 1200으로 줄어든 경주거리라면 뭐 일본과 신의 명령에게도 충분히 기회가 올 수 있는 그런 레이스죠. 따라서 일본과 신의 명령 충마로 인정이 되는 그런 마필이고 후자권에서는 역시 뭐 컴플리트 스윕 또 무사 마스크 독도지기 이런 마필 팔렸는데 그래도 독도지기가 대끼리 가능성은 좀 열려있다 이렇게 보여져요. 선의권에서도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마필이고 뚝심이 굉장히 좋은 마필이죠. 따라서 단거리 경주이기 때문에 뭐 인기 마필들 전부 다 앞선에 갖다 붙여놓고 레이스를 풀어나가려고 할 텐데 전개적인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 마필이 역시 독도지기라는 점에서는 그래도 독도지기를 기본 막군으로 인정을 해야 되지 않나 보이지고 배당에 대한 메리트는 7번 라온앨리스도 가능한 마필이에요. 지금 선행 일변도로 레이스를 풀어나가고 있는 그런 마필인데 외곽 게이트이긴 합니다만 선의권에서 따라가도 뭐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마필입니다. 이 마필도 앞으로 지금까지 보여준 것보다는 앞으로 보여줄 걸음의 여력이 좀 더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7번마 라온앨리스 배당에 대한 메리트는 라온앨리스가 지고 있다. 일단 1번마 신의 명령은 충마로 인정이 되고 독도지기 또 7번 라온앨리스 요 딱 두 마필로 주력 후공 막권을 공략할 수 있는 레이스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10경주 국산마 3군 1400m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 8번 피닉스선 중심으로 배당판이 돌아가죠. 3번마 유파트너, 9번마 강경의 순간, 1번 블랙파워, 또 4번마 머치머니 이런 마필이 팔리는데 피닉스선 같은 경우는 부담 중량이 너무 많이 늘어났어요. 5kg가 늘어났습니다. 지난번에 좀 공백을 가지고 나왔었죠. 석 달 정도의 공백을 가지고 나와서 뭐 우승까지 거머졌지만 레이스는 너무 잘 풀렸어요. 그런 식으로 보면 뭐 정상적인 주기도 좋고 합니다만 부담 용량까지 5kg가 늘어나 있는 조건이라면 피닉선도 일말의 불안감이 있습니다. 따라서 충마를 놓고 하기에는 좀 아쉬움이 있는 그런 마필이고 3번 유파트너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역시 승급전이었습니다.
컨디션은 굉장히 좋았던 그런 마필인데 너무 또 바닥권에서 레이스를 전개하는 좀 아쉬움이 있었죠. 뒤로 밀리면서. 따라서 문세영 기수라면 다시 한번 승부를 보기 위해서 기승을 시켰다는 점에서는 이 파트너도 경쟁력은 충분한 그런 마필이고, 간격의 순간도 역시 지난번 승급전에서 좀 아쉬움을 남겼던 그런 마필이죠. 선의권에서도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간격의 순간에게도 기회가 올 수 있는 조건. 따라서 피닉선이 배당판을 주도하기는 하겠습니다만 부담 종량이 5kg가 늘어나 있는 조건이라면 이게 3번, 9번 막곤도 상대적으로 그런 측면에서는 좀 더 메리트가 있는 그런 레이스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6번 미스터 포춘 역시 승급전이긴 한데 지난번에 날라올 때 아주 탄력적인 그런 끝걸음을 보여준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1400이라면 뭐 미스터 포춘도 1400도 나쁘지 않아요. 뭐 승급전에 편성은 좀 빡빡하긴 합니다만 이게 인기 마필들도 그렇고 앞선이 좀 지저분하게 흘러갈 가능성도 배제를 못하죠. 뭐 블랙파워, 유파트너, 피닉선, 간격의 순간, 또 원더라이트, 세라킨까지. 그렇다면 전개적인 메리트는 6번마 미스터 포춘의 배당 가능성도 열려있는 레이스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11경주 1등급 1800m 경주입니다. 오늘 박남규의 세 번째 추천 경주인데요. 자, 이번 경주도 혼조도가 정말 높은 그런 애 있습니다. 7번마 반야동행, 5번 샵노커, 또 12번 언비터블, 9번 장상 카우보이, 3번 마이티잼. 일단 뭐 반야동행은 어쨌든 뭐 주력 맞고는 가져가야죠. 지난번 승급전에서 너무 바닥에 있었던 그런 상황이고, 또 경선에서 진로가 좀 막히는 그런 불운을 겪었던 그런 마필인데, 이번 경주가 뭐 편성이 강하지 않고 1800이라면 그래도 반야동행은 주력 막건으로 공략을 해야 되는 마필이고, 삼노코 같은 경우는 최근에 조금 컨디션이 좀 다운이 돼 있는 그런 마필이죠. 뭐 네임 밸류로만 본다면 삼노코도 뭐 충분히 경쟁력은 가지고 있는 그런 마필인데 컨디션이 아직까지는 조금 못 미치고 있다는. 물론 이제 최근에 두 번의 레이스가 워낙에 센 편성이었긴 했습니다만 너무 무기력했다는 점에서는 삼노코도 불안 요소를 가지고 있는 마필이고, 언비터블도 마찬가지예요. 부담 종량이 2.5가 늘어났습니다. 따라서 지난번에도 편성이 약했고 뭐 체력이 전개를 했던 그런 결과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번 경주는 뭐 반야동행은 나름 인정이 됩니다만 그 밖에 인기 마필들은 믿음을 갖기에는 뭔가 좀 부족한 그런 조건이죠. 따라서 복병을 노리고 가야죠. 제 관리형 마필입니다. 뭐 이번 경주는 뭐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그런 마필이고, 또 1800이라는 경주거리도 나름 능력을 좀 더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인기도에서는 밀려 있긴 합니다만 충분히 배당의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 복병을 역시 배팅의 축으로 노리고 하는 오늘 세 번째 추천 경주, 많은 관심과 성원 당부드리겠습니다. 12경주 혼합 3군 1400m 경주입니다. 3번마 지오스타 중심으로 배당판이 돌아갑니다. 부담 중량은 3.5가 늘어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보여줄 걸음에 여력이 많고, 또 지오스타라는 마필도 이게 뛰면 뛸수록 걸음은 뭐 더 나올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어쨌든 지오스타는 역시 주력 막고는 가져가야 되는 마필이고, 3장 타필 같은 경우는 지난번 승급전에서 3차까지 갖다 내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렇지만 3장 탑핏은 제가 지난번에도 노리고 왔었던 마필인데 이게 그 몰에 대한 적응이 안 되고 있는 마필이에요. 따라서 안쪽 게이트보다는 외곽 게이트를 배정받았을 때 좀 더 능력이 극대화되는 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노리고 왔었던 마필인데 오늘 1번 게이트입니다. 결코 좋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조건이 아니에요. 오히려 마이너스 요인이 너무 많기 때문에, 물론 뭐 3등급에서 한 대 적응을 냈다는 점에서는 가능성은 열려 있지만 3등 탑핏 안쪽 게이트 메리트가 현격히 떨어집니다. 여기에 뭐 8번 불멸의 제왕도 그렇고 OK 굿도 그렇고 뭐 나름대로 지난번에 다 최선을 다했던 그런 결과이기 때문에 저는 9번마 일진화랑의 입양 가능성이 열려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일진화랑 같은 경우는 최근에 역시 뭐 착순권에 머무르는 좀 아쉬움이 있긴 하지만 컨디션은 계속 지금 좋아지고 있는 그런 과정이에요. 더군다나 1400으로 지금 경주거리가 줄어들면서 뭐 조경도를 급격히 지금 끌어올리고 나오는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편성도 그렇고
1400이라면 오히려 일진하랑이 막판 한 발이 충분히 가능한 조건이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따라서 배당에 대한 메리트는 9번마 일진하랑에게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박남규의 특별한 방송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팬 여러분 2017년 잘 마무리하시고 내년에는 또 더 좋은 일만 가득한 한 해가 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내년 2018년 새해에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